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 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배송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보통 중국에서 많이 사입을 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 7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긴 배송 기간이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가격 경쟁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건은 싼데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해외 구매 대행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건은 조금 비싼데 배송은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국내 위탁 판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신뢰도 차이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은 전부 다 가품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CS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현재 이제 중국 자체도 조금 어, 시민 의식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품 의심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저작권 이슈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면서 중국 공정층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쪽 제품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구매 대행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업으로 다시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내 위탁 판매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굉장히 퀄리티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관점 자체가 중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제품, 무조건 빠른 배송,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리티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요. 생산되는 제품들 전부가 이제 기본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S 관련 부분인데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언제 배송이 되는지 정확한 배송 기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며칠까지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런 조금 약간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말만 좀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은 있다. 다만 이제 연락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반대로 국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송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CS란 게 잘 없습니다. 일단 물건을 보내고 나면 그 물건을 하루 이틀 안에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께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기간이 3일 이상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 뭔가 불량이 있으면 반품 신청을 하든지 교환 신청을 해서 나는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본사에다가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바꿔달라 아니면 반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품 교환 문제인데요. CS도 CS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반품을 할 때나 교환을 할 때도 배송을 하는데 10에서 15일 정도를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중국 쪽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해서 100% 교환이 되고 100% 환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 물건이 정상이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중간 판매자,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우리 셀러들이 이제 모든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어찌 되었건 간에 중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책임을 다 안아야 됩니다.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이제 물건을 들여왔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본인만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송도 빠르고 반품 교환도 빠르다 보니까 뭐 딱히 지적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고객분들이 간혹 이제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판매자 입장에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해 정확한 그런 스펙도 모를 뿐더러 나는 그냥 물건만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소비자에게 해줄 얘기도 없고 그리고 본사에다가 따지자니까 또 본사 측에서는 회사 규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뭐 반품이 불가하다, 교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지만 오히려 내가 을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이제 중간 셀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송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99%는 다음날 환불이 되거나 다음날 교환이 되는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단점들은 일부입니다. 정말 일부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 판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위탁 판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위탁 판매를 진행할 때 물건을 판매를 하다가 이제 판매량이 높아지고 국내 제조사와 컨택을 해서 해당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국내에서 제작된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반면 중국에서 제작된 상품들은 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위탁 판매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지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제 사업을 첫 시작하신 분들은 국내 위탁 판매를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위탁 판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유통 과정 그리고 중간에 배대지라든지 구매 대행 대행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바이어와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길게 봤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유리한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국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물건을 떼올 때는 내가 돈을 지불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올 때는 내가 갑의 위치에서 조금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배대지가 끼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하면 배대지에서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되었건 간에 돈을 쓰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갑질은 못하더라도 이제 갑의 입장에서 모든 걸 대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국내 위탁 판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해외 구매 대행은 약간 능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차이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위탁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본사 지침에 모두 따라야 되고 가격도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판매자가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또 광고비를 대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또 많아집니다.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본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제 한국에서 물건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원짜리를 받아서 10원에 팔든 뭐 100만 원에 팔든 1000만 원에 팔든 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면에서나 뭐 마진 측면, 그리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이 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작권이나 직접재산권에 관해서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분쟁이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위탁 판매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와서 이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제조사에서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구두로라도 다 허락을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중국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보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어떠한 제품을 올려놨는데 그 제품을 그대로 보아서 또 국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에서는 국내 위탁 판매가 조금 더 안전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CS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 가격 경쟁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측면이나 조금 길게 봤을 때는 해외 구매 대행이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뭐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부업으로만 하실 분들은 국내 위탁 판매로만 시작을 하셔서 일단 맛만 보시고, 나중에 규모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해외 구매 대행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선 국내 위탁 판매가 유리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선 해외 구매 대행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선택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 판매를 고민은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랜 기간 고민하시다 보면 오히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